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거 표 같이 볼 거예요. 설명과 이해의 순환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원래 이제 리게르라는 해석학자 기억나시죠? 이야기 정체성 또는 삶의 윤리. 왜 이렇게 윤리란 말이 자주 들어갈까요? 윤리와 도덕의 차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연을 대할 때 어떤 윤리, 인간과 자연 뭐 이렇게. 윤리라고 할 때 하고요. 도덕이라고 얘기할 때 도덕은 moral 저희 초등학교 도덕 시간 기억나시죠? morality. 윤리는요. ethics. 여기 아까 저희가 니체 할 때 이거 아직 안 했는데요. 니체가 쓴 책 중에 도덕의 계보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보학하고는 계보학은 genealogy죠. 이렇게 구약에 보면 누가 누구 낳고 누가 누구 낳고 유전자 있잖아요. genealogy. 맞나? 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그 인디아나 존스가 하는 건 뭐예요? 그거는 고고학이죠. 고고학. 아케올로지. ARCHAEO인가요? 아케올로지. OLOGY. 근데 이게 결국 시간 공간이에요. 시간, 타임 앤 스페이스. 우리는 세계라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요게 세가 뭐냐면 요렇게 한자로 요거 있죠? 대기세절 이렇게 지질시대 구분할 때 쓰는 그 용어입니다. 개는 요거죠. 밭에다 울타리 치는 거 있죠. 요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time and space라는 뜻입니다. 시간과 공간, 시공간이죠. 시간은 없다라는 말씀 드리려다 보니까 졸지에 그 너무 훅 들어가는 것 같아서 오늘 되게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니체가 도덕의 계보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결국 뭐냐면요. 뭐뭐 해야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건 하면 나쁜 거고 이건 하면 인간이 아니고 이런 거 있죠. 그게 뭐냐면 귀족들이 노예들 부리기 좋도록 만든 인위적으로 지들끼리 인위적으로 만든 룰이다. 이게 도덕의 계보학입니다. 도덕의 기원을 쭉 쫓아가 봤더니 뭐라고요? 귀족들이 노예들 부리기 좋도록 지들이 만든 거라고요. 그 귀족들은요. 그 도덕률 안 지키죠. 저희도 뭐 요즘 힘 있는 사람들은 법 위에 있다 뭐 그런 말 쓰잖아요. 그런 모든 거를 풍자한 게 카프카 책입니다. 성도 그렇고요. 자꾸 들어가고 싶은데 그 너만을 위한 문이었다 뭐 그런 식으로 죽을 때까지 그죠?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카프카가 그걸 이제 좀 비틀어서 보여준 거죠. 그래서 결론은 계보학이나 고고학이나 결국 뭐라고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다. 땅 파서 그 과거로 가거나 아니면은 누가 누구 낳고 누가 누구 낳고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에게 거슬러 올라가는 거랑 똑같죠. 계보학이 고고학이다. 이것도 나중에 푸코 할 때 푸코가 계보학하고 고고학을 다른 의미로 썼거든요. 전기에는 고고학이라고 부르고 후기에는 계보학이라고 부르고 거꾸로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제 기억이 왜곡돼 있어서 그게 도덕입니다. 도덕은 옳다 그르다라는 거. 옳다 그르다. 윤리는 좋다 나쁘다입니다. 커피가 좋으세요. 커피를 좋아한다. 차를 좋아한다. 차도 여러 가지 있죠. 녹차, 우롱차, 뭐 홍차 뭐.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녹차 마시면 안 돼. 커피 마셔야 돼. 이거 뭡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뭘 좋아하는 거는 좋다 나쁘다 윤리의 문제죠. 뭐 다른 어느 맥락에서 쓰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언어는 언어 게임입니다. 게임. 게임이 달라지면 다른 용도로 쓰이죠. 뭐 데모하는 현장에서 벽돌 그러면 뭡니까? 짱돌 던져라 이런 거고. 아니면 공사장에서 누가 벽돌 그러면 벽돌 빨리 갖고 와 이런 뜻이죠. 랭귀지 게임이다라고 이것도 이제 다음 시간에 비트겐슈타인 얘기하면서 할게요. 도덕과 윤리 뭔 얘기를 하다가 도덕과 윤리로 흘렀을까요? 저희가 항상 뭐 되기 이런 얘기하면서 뭐 했었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로 연결되죠. 그래서 이야기 정체성과 삶의 윤리 이렇게 되면서 삼중의 미메시스 세 가지 3단계예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그 뭐를 말씀드렸냐면 내가 나는 뭐가 되고 싶으세요? 각자. 저는 이미 늙어갖고 될 수 있는 선택지가 얼마 안 돼요. 뭐 몸도 굳었고 머리도 굳었고 뭐 그래서 요즘 이렇게 뭐 무리하게 몸 움직이면 우두둑 하고 부러지죠. 예, 여하튼. 그래서 요거 되는 거를 이제 해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우프하겐 그래서 이제 이 뭡니까? 고양, 지양 이렇게 지양입니다. 지양. 제가 무식해서 지금 잘못 표현했는데
그래서 이게 뭐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윤리로 연결돼요. 살 것인가. 그래서 뭐 다르게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해겔 같은 경우에는 지양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누군가를 만나서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고 그래서 누군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잡아먹히면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는요. 내가 그 사람을 잡아먹으면 이거는 나를 잃어버리는 거죠. 옳지 않죠. 그게 해결이 표현한 지향입니다. 지향. 보세요. 이게 출발점은 정의예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요. 책도 되고 영화도 되고 사랑하는 사람도 되고 왼수도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한테 안 잡아먹히고 취할 거 취하고 버릴 거 버려서 또 다른 정의 상태. 그거를 이제 합, 신테시스라고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해결은 발전한다라고 봤어요. 상승 곡선을 그린다. 내가 무화될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세상에 없던 새로운 걸 만드는 거를 무의라고 표현했으니까 그렇게 보면 긍정적인 거죠. 기존에 저희가 항상 말씀해서 드렸던 없이 있음, 없는 데 있죠.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고 없는 게 아니죠. 우주의 암흑 물질 보세요. 암흑 물질. 안 보이는데 왜 물질이야? 이렇게 해서 그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애기들이. 그래서 리케르라는 해석학자는 네가 되어가는 너의 삶의 자세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이야기 정체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야기 정체성. 이야기를 통해서 또 다른 내가 되어보자. 전혀 다른 비커밍이 되어보자.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의 윤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한 게 요겁니다. 요거. 보세요. 저 같은 사람은 사람을 만나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굳이 남의 얘기 듣는 것도 그렇고 들어줘야 되죠. 그리고 내 얘기 하기도 싫고. 근데 저는 영화나 드라마 많이 합니다. 많이 주말에 집에 가면은 한 어떨 때는 뻥을 안 치고요. 한 100편 정도 봅니다. 영화 드라마. 그럼 나중에 섞여 갖고 뭐가 뭔지 모르죠. 그게 보는 거냐 그러고 맨날 동생한테 혼나는데요. 어쨌거나 설명과 이해의 순환. 여기 보세요. 어떤 텍스트는 모든 것이 텍스트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쨌거나 뭐 영화도 텍스트고 어떤 사람의 옷차림도 텍스트고 오늘 여자친구의 화장하는 얼굴 오늘 왜 이렇게 얼굴을 많이 발랐지? 뭐 이런 거 있죠. 뭔가 할 말이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잖아요. 그럼 저희가 그걸 접할 때 어떻게 하세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작용이 설명입니다. 설명. 디코딩이라고 말씀드렸죠? 코드를 알아야 디코딩이 되십니다. 설명. 객관적인 디코딩을 한다는 거는 객관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거를 길어 올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르트 같은 경우에는 사인이죠, 사인. 사인을 읽어낸다. 그래서 signification 또는 이 사람이 이제 불어 프랑스 사람이니까 롤랑 바르트, signification 이렇게 불렀죠. 요거는 있는 그대로 읽어내시는 거예요. 디코딩 기존에 이제 설명한다. 설명하려면 단어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고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해에 도달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철저하게 제대로 이해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이 되어보기도 하고요. 그다음 그 사람이 내가 뼈저리게 이해하고 나면 그 사람 걸 내가 내면화하기도 합니다. 내면화. 내 걸로 만들죠. 내 것으로 만들다. 스토커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에 그냥 몰입돼서 그 사람이 난 줄 착각하죠.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 거기까지 머무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이해를 한다는 거는 보세요. 주체가 스스로 의미를 읽어내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설명되는 그 객관적인 의미 말고요. 거기서 나만의 의미, 그러니까 삶의 역사성. 우리는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잖아요. 대한민국 2023년 이런 식으로 전통에 입각해서 근데 그게 아니고요. 자기 삶과 연결해서 상징이 겹듯 중층적인 다른 의미를 읽어내는 거예요. 그거를 리케르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 이해의 진리 사건이 일어난다. "아!" 하고 이렇게 깨치는 거예요. "어머나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뭐 그것도 될 수 있고 어떠세요? 하여튼 제가 이게 너무 이렇게 막 이상하게 비유를 해서 그렇긴 한데요. 요거를 바르트가 뭐라 그랬냐면 signifiance 기존에 없던 의미 읽어내기. 똑같이 영화를 보고도 100명이 보고도 100명이 다른 걸 읽어내잖아요.
감독이 의도했던 거 있죠. 요거. 그래서 저자는 죽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저자가 의미하는 게 요겁니다. 요거. 그대로 충실하게 읽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나만의 의미 있죠. 해석하는 주체 삶의 자기 이해. 그러면 진리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거를 전유라고 얘기합니다. 내 것으로 만들다. 소화시키는 거예요. assimilation으로 표현해도 됩니다. 그래서 리케르가 말하는 보세요. 이야기 정체성. 이것 때문에 요즘 내러티브가 엄청 유행하고 있습니다. 서사라고 표현하시는 거 있죠. 이야기하고 서사하고는 또 뭐가 다르죠? 제가 무슨 국어 선생도 아니고 그죠? 스토리, 이야기하고 서사. 서사는 인과관계로 엮은 겁니다. 근데 이야기는요. 뭐는 뭐고 뭐는 뭐고 뭐는 뭐고 시간순으로 시간순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나열한 거죠. 그래서 서사와 이야기 차이점을 느껴보시려면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변호사의 서사와 검사의 서사는 다르죠. 똑같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서사예요. 어떤 인과로 엮을 거냐. 그래서 정말 이제 유치하게 비유를 하면 비가 온다, 땅이 젖는다. 어느 게 먼저예요? 이거 정답 없습니다. 지구상에서는 비가 오니까 땅이 젖었다고 될 수도 있고요. 뭐 다른 질서, 다른 은하계, 다른 우주에 가면 이게 뒤집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칸트는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12개의 도식을 심어줬다고요. 넣어줬대요. 넣어주었다. 그거를 이제 상기하는 거, 상기하자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 그렇게 하면 이제 이게 뭡니까? 알레테이아 그래서 교육의 방법이에요. 상기하자. 이미 있는 거를 우리가 깨치는 거예요. 아, 그래. 비가 와야 땅이 졌지.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구나라고 도식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이야기하고 서사 얘기하다가 또 옆으로 샜는데요. 그래서 리케르가 뭐라 그랬냐면 책을 읽으면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민족의 역사적 사명과 뭐를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우리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방법이 이야기. 어떤 영화, 어떤 이야기, 어떤 삶의 이야기, 타자의 삶을 내 것으로 만들다. 근데 리케르가 말한 그러면서 내가 되어가는 어떻게 살 것인가. 니체는 뭐라 그랬어요? 차이 나는 반복을 만들어라. 기존에 없던 거면 더 좋고 남의 욕망을 욕망하지 말고 기존에 없던 대한민국, 기존에 없던 나 너무 바뀌면 안 되죠. 어쨌거나 삶의 윤리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여기 보세요. 세 단계로 이루어진대요. 1번 미메시스 1, 2, 3입니다. 미메시스는 미믹, 흉내내는 거죠. 따라하기, 따라쟁이 이런 거 있잖아요. 미미커리, 흉내내다, 모방하다, 따라하다 그런 거. 그래서 보시면 텍스트 해석을 통해서 나는 또 다른 정체성을 띄어간다는 거, 또 다른 내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리케르가 말한 거는 이야기 정체성이라는 거.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요. 텍스트의 자기화, 내 것으로 만들다라는 거죠. appropriation, assimilation이라고 해석하셔도 됩니다. 소화시키다. 음식 먹고 내 것으로 만들죠. 영양분 쭉 빨아서 내가 만들고 아닌 거는 응가로 내보내고 그러잖아요. 자기화, 자기 이해를 통해서 나는 또 다른 내가 되어간다. 이야기 정체성이라고 표현했고요. 어떻게 된대요? 1번 삶을 살면서 일정한 행동 방식과 행동의 뜻을 익히게 되고 이게 미메시스 1단계입니다. 그리고 이해한 방식에 따라서 이야기로 옮기는 과정을 통해 현실을 재현하고 따라해보죠. 따라해보는 거.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운전 배우는 거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테크네 말고요. 예전에 말씀드렸던 프로네시스 이런 차원인 것 같아요. 이웃을 사랑하라. 저는 그게 안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미운 놈 하나 때문에. 첫 번째, 아하! 이렇게 하는 거구나. 두 번째는요. 내가 그거를 따라해 보는 거예요. 따라해 보는 거. 그게 미메시스 2입니다. 그다음에 이야기를 읽은 후 자신의 삶의 뜻을 찾고 아이고 못하네요. 삶의 뜻을 찾고 그다음에 다시 이해함으로써 새로운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라. 내러티브 아이덴티티라 그래서 요즘 내러티브 서사, 내러티브 그리고 뭐 산다는 건 내러티브고 이야기를 시간 순서 인과 없이 그냥 뭐뭐 했고 뭐뭐 했고 뭐뭐 했고 그거 말고요. 왜 때문에 내가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지
왜 때문에 내가 이것을 욕망하는지. 그리고 이제 모든 인생을 다 경험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극단적으로 간접 경험만 하는 거고 저는 인생을 글로 살았죠. 글로 살면은 오래 걸려요. 직접 하면은 금방 깨치고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어쨌거나 저는 사는 것도 글로 배웠고 선생 되는 것도 글로 배웠고 연애도 글로 배웠고 여하튼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내러티브 아이덴티티는 여기 기억하셔야 돼요. 몸으로 살아내셔야 됩니다. 몸으로. 저처럼 글로 배우시면 안 됩니다. 글로 배워도 다른 이야기 정체성을 띌 수는 있어요. 한 1000만 번 보면. 1000만 번은 뻥이고요. 제가 주말에 영화 드라마 몇 편 본다고요? 저는 1.2배속으로 보거든요. 영화도. 영화관을 못 가요. 느려서. 빨리 돌리를 못하니까. 하여튼 그 옳은 영화 시청 방법 아닙니다. 여하튼 어쨌거나.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게 미메시스 3입니다. 결론이 뭐냐면 여기 보세요. 내가 다른 나로 되어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어떻게 다른 존재가 되어가고 계십니까? 사람일 수도 있고요. 저처럼 영화나 드라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느 날 문득 본 사진 한 장. 아니면요. 소설. 소설. 어마어마하죠. 예. 사람으로 인해서 제일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느냐라는 거 있죠.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리게르라는 해석학자가 말한 거는 해석학의 계보가 있습니다. 하이데거, 가다머, 또 누굽니까? 쭉 내려오는데 이제 가장 최근에 그 계보를 잇는 위대한 해석학자 리게르입니다. 리게르. 그 리게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 축 있죠. 요 축. 설명의 축이 있고 이해의 축이 있다. 어떤 이야기, 텍스트를 읽고 디코딩을 통해서 저자가 의도한 의미 말고 저자는 죽고 독자가 태어난다 그랬죠. 독자가 새로운 새끼 저자로 태어난다 그랬잖아요. 100인의 독자가 있으면 100명의 이야기가 새로 탄생하는 거예요. 100명의 이해 수준, 전혀 다르게 읽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니피앙스라고 바르트가 표현했던 거. 바르트도 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요게 리게르가 말한 여기입니다. 이야기 정체성과 삶의 윤리. 지금 본의 아니게 저는 인생을 엉망으로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잘 살았다. 좋다 나쁘다예요. 옳다 그르다고 아니고. 죽음 앞에서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뭐 자기의 미학 뭐 여기까지 안 가더라도 그죠. 그래서 리케르는 이야기를 통해서 또 다른 새로운 차이나는 반복을 만드는 차이나는 반복을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요렇게 설명축과 이해의 축으로 나누어서 저자가 읽으라는 의미 그리고 그래서 내가 새로운 진리 사건을 만나서 새로운 자기에 도달해서 새로운 비커밍으로 옮겨가는 그거를 말씀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톱. 아이고 종료. 아이고